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TV 방송이나 무료 방송에서 몇 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앞으로 종목 그리고 시황이나 주식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드리게 될 이주연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여기 주식 강의 연구소죠. 여기서 신호주 대표님하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 그리고 성공 투자로 이끌어 드릴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매매를 선호를 하는지 또 이 사람이 나와 맞는 매매를 하는지 좀 아셔야겠죠. 일단 저는 주식시장에도 트렌드가 있고 수익을 위해서는 이 트렌드를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에 따른 테마주들로 주로 매매를 하는 편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대체 트렌드에 따른 테마주가 뭔데?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이런 시총 우량주들의 좀 장기 투자다라고 해놓고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고점에서 여기 사람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볼까요? 삼성전자 고점 대비해서 현재 36%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태고요. 카카오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57% 거의 60% 가까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46% 거의 50% 가까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고요. SK하이닉스도 비슷합니다. SK하이닉스도 32% 정도 빠져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말들을 합니다. 마이너스 50%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50%보다 조금 빠지면 괜찮은 기업, 50%보다 많이 빠졌다? 그러면 조금 곤란한 기업 이렇게 구분을 할 정도로 현재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큰 대형주들의 하락률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예시로 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고점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내가 이런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은 사실 이때 형성된 고점이요. 이때 형성된 고점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형성이 된 고점입니다. 어떻게 이때의 고점이 형성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유동성 플러스 초저금리 시대 합작으로 만들어지게 된 고점인 거죠. 이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0.5% 그리고 미국은 0.25%로 제로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시장에 돈을 푼 거죠. 그래서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투자 광풍이 불었고 이제 이례적인 대활황의 시장을 맞이를 했던 거죠. 하지만 뭐든 영원한 건 없죠.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풀던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의 후폭풍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요. 정반대의 시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유동성을 줄이고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미국은 FOMC 회의가 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 날이죠. 이제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을 했고요.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마찬가지로 전례 없는 최초로 0.5% 빅스텝 금리 인상을 얼마 전에 또 단행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시중에 뿌려놨던 돈을 걷어들이는 과정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대활황의 시장은 사실 극히 예외적인 시장이었고 우리 시장은 사실 여러분 원래 테마주 시장이었습니다. 원래 테마주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유례없는 이 유동성 장세 이 시장에 입문하신 분들은 좀 많으시죠? 많으신데 눈 감고 찍어도 간다. 조금 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100% 200% 가는 이런 시장에 입문을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을 사실 몰라서 지금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알기 쉽게 이런 테마주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관련 종목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종목이나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오늘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큰 그림을 그려놔야 작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배경을 좀 깔아놔야 사람도 그리고 집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고점이 3,300포인트 정도인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1,0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3번 정도 하락을
급락을 맞은 상황이죠. 우리 시장은. 그래서 원인을 좀 살펴볼까요? 라고 한다면은 일단 외부적인 악재들, 변수들이 좀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또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봉쇄가 있었고요. 그리고 역대급 이례없는 유동성으로 인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급 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 상승도 있었고요. 그걸 잡기 위한 공격적인 긴축도 있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금리 인상을 좀 하면서 시장에 충격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게 오니까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단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현재는 경기 침체까지 우려가 되는 물가 상승을 잡자 에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라는 식으로 기조의 변화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시장이 또 살짝 올라와 있죠.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강했고 원자재 상승, 공급 충격과 같은 외부적인 악재가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지속 중이고 중국 봉쇄도 이제 차차 푼다고 하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수요가 또 감소를 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예견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이 시장에서 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을 주시를 하냐라고 한다면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 봉쇄, 물가 상승, 원자재 충격 이런 것들의 외부적인 악재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분기다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분기 실적 시즌에 상당히 예민하게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비관적인 전망이 좀 가득한 상황인 거죠. 전망 자체가 비관적인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미국의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예상보다는 실적이 괜찮았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어라? 생각보다는 기업이 튼튼하네? 어라?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겠네? 걱정보다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슬슬 되면서 살짝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현대차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또 1320원을 상회를 하던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고요. 또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증시가 지금은 브레이크를 잡고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안정화가 돼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이 또 찐 바닥이냐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니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바닥이라는 신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악재가 뭔가 해소가 된 게 없고요. 변한 것도 없고 차트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상승을 하고는 있으나 거래량이 좀 부족하죠. 신뢰하기 힘든 그런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좀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알고 접근을 해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라는 생각하에 일단 정말 간단하게 시장 상황들을 좀 짚어드렸고요. 제 관점대로 여기가 찐 바닥이 아니다라는 가정을 두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두 가지로 열어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의 시장 가능성을 두 가지로 열어볼 수가 있겠는데 시장 가능성을 두 가지로 열어둠에 따라서 그에 따라 대응해야 되는 테마주의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테마주라 할지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테마를 선택을 해야 하느냐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먼저 테마주에도 종류가 있는데 테마주의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자 한다면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이거를 설명을 하다 보면은 말이 좀 느려져서 먼저 써놓고 복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앞으로의 또 증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예측을 한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테마를 선택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다고 했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솔루션, LG전자, LG이노텍, 디스플레이, 그리고 현대위아,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 SDS 등등등 정말 누구나 다 알만한 이런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이번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다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안도 랠리가 펼쳐지겠죠. 그러면 딱 둘 중 하나예요.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겠죠. 실적들이 잘 나온다. 첫 번째 가정, 실적이 잘 나온다 라고 하면은 베어마켓 랠리가, 안도 랠리가 펼쳐지겠죠. 그러면 이때는 테마주 말고 이제 2020년, 2021년도에 유망했던 종목들이 올라갈 겁니다. 특히 낙폭 과대 종목들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개별로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또 하나의 테마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테마에는 이렇게 굵직한 큰 섹터가 있고요. 원숭이 두창, 코로나, 우영우, 폭염, 비트코인, 무상증자, 신재생에너지 이런 재료가 있고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가 있는 재료 테마, 그리고 폴더블, 누리호, 애플, 갤럭시 이런 일정이 정해져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매매, 누리호 같은 경우에도 누리호 발사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에 이제 폴더블 폰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일정 테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료 테마, 일정 테마, 그리고 개별 테마,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테마는 방금 말씀드린 실적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들을 또 편입을 해놓은 그런 테마예요. 제가 임의적으로 나눈 테마입니다. 그래서 일정이나 재료에 관계없이 실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큰 섹터 내 작은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선취매하실 수 있도록 일정 테마들이나 아니면 눌림목이 온 재료 테마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저는 가질 거고요. 이 재료 테마나 일정 테마는 여기 이제 하락이나 횡보장, 여기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두 가지 이슈들, 이것이 2번, 이게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도랠리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1번 개별 테마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횡보를 하고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재료나 일정 테마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반도체, 2차 전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실적주, 이렇게 큰 섹터에 있는 하위 섹터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횡보장이나 하락장, 그런 장세에서는 횡보장에서도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갈 수 있을 만한 섹터나 테마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 시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현재는 어떤 시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현재는 하락 및 횡보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다 잘 나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횡보 그리고 하락 2번이 맞다고 보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게 현재 횡보장에서 테마가 순환이 되는 그런 눌림목 섹터라던가 그런 테마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 시장이기 때문에요. 단기, 중기 스윙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테마는 재료 테마나 일정, 이슈 테마, 이 2번 테마들이 있겠죠. 이제 가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횡보나 아니면 하락이 예상이 되는 그런 시장 장세에서는 이런 단기나 중기 스윙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 정리를 좀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큰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등등 큰 섹터 안에 있는 하위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을 요런 애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락장이나 횡보장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일정 재료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일정 테마, 재료 테마 이런 애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에 근접해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첫 영상이니까 좀 소개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설명 영상을 좀 찍었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재료나 이슈 테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얼굴 안 보여드리고 이제 신비감을 좀 조성하려는 전략을 좀 취해봤는데 다음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카메라도 켜고 그래서 인사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처음 뵀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 앞으로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올리는 영상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성투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